요즘에 부동산이 살아난다는 식으로 슬금슬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실거래 가격 지수가 올라갔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기저기 뭐 반등 기미가 보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거 폭락장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그때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죠. 요즘에 이제 슬금슬금 그 얘기 다시 나오고 있죠. 조만간 또 공급 부족 온다. 2025년부터는 공급 부족 아니냐. 다시 집값 오르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슬금슬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2021년 12월 기사죠.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도 않은 기사죠. 5년째 주택 공급 부족이다. 내년에도 집값 오른다. 여기서 연구를 했다고 하죠. 자, 그랬을 때 공급 부족이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24번의 대책 발표에도 안정에 실패한 원인은 수요와 공급량 판단 오류와 이념에 치우친 비전문가들에 의한 정책 주도. 그래서 전문가들이 분석,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원이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한 데서 분석한 결과 내년에는 오를 것이다. 이게 2022년이죠. 정확하게 틀렸죠. 왜 비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부동산 교수, 부동산 관련 연구원, 그 다음에 건설사 관련 사람들.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당연히 비전문가를 섭외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썩을 대로 썩었어요. 저기 비리가 난무해. 그러면은 그 이해관계와 관련 없는 사람들을 선임해가지고 감사를 해야지 거기가 맑아지는 거지. 그 사람들 계속 갖고 와가지고 하면은 되겠어요?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거예요. 저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죠. 왜냐면 자기들 밥줄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하락기에 늘 공급은 줄어든다고 했죠. 전국 수요 입주, 서울 수요 입주를 보면요, 하락기 대표적으로 요때가 하락기죠. 요때가 하락기죠. 상승기 때 대비해서 당연히 입주량은 엄청나게 줄었죠. 물론 여기 상승기 때 입주량이 줄었는데요. 당연히 왜 이렇게 되느냐? 분양이 줄면서 되니까 2년 전부터 막 하다가 한 2년 뒤쯤에 효과가 나오는 거죠. 떨어지니까. 건설사들이 떨어지면서 분양이 안 되니까 공급을 안 내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기 때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상승기 때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런데 공급량이 늘어나는데 맨날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죠. 뭐 어디서 되도 않는 비교 지표만 계속 들고 와서 저기보다 여기가 공급이 적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은 더 오른다라고 하는데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요, 공급이 한 120%가 됐고 우리나라가 공급이 100%가 됐어요. 그러니까 더 오릅니다. 요 정도는 돼야지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잘못된 말이고요. 이 정도 공급이 돼가지고 가격이 한 130까지 올라야 된다. 여기는 공급이 안정되어 있으니까 100 정도까지만 가격에 유지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지금 가격이 230, 240 막 이렇게 고평가돼 있는데도 기본 평가 가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것이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출산율 이야기하시니까 딱 보면은 막연한 인구 감소론과 주택보급률 100%를 도달로 공급은 충분하므로 뭐 투기꾼만 안정된다고 보았으나 빗나간다. 아니요, 빗나간 게 아니라 투기꾼을 못 잡은 거죠. 뭐 하나만 하려면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시간을 엄청나게 끌었죠. 그 시간 끌리는 동안에 빠져나갈 짓 다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게 바로 때려버린 게 뭐예요? 임대차 3법 7월 29일에 나와서 30일, 31일에 바로 딱 통과시켜 버려니까 막 악법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했죠. 못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서 그걸로 오히려 전세가 올리는 빌미를 만들었죠. 아까 뭐 가로수길 이야기할 때 세로수길 막 하면서 여기 세로수길 뜨니까 임대료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부추겨가지고 임대료 확 올렸다가 다 망한 것처럼 지금 딱 그 여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오른다 이런 식으로 담합해서 다 올려놔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금리 조금 낮춘다고 전세가가 올라간다? 아니죠. 왜? 그때 금리 떨어진 거 이상으로 전세가를 부풀려 놨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공급이 과잉됐기 때문이에요.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었던 거지, 유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많았었던 거고, 지금 그거 빼니까 수요가 없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 왜 떨어져요?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야지. 매매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또 하나 드러나고 있는 게 뭐다?
입주율. 입주조차 못하고 있다. 공급 부족인데 왜 입주도 못하고 있을까요?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 과잉이 문제였었던 거고, 그때 무리하게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입주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한 2년 반, 3년 전쯤이면 생각해보면 언제예요? 21년이죠. 20년, 21년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입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낚여서. 사지 말라 그랬죠. 이 말 들었다가 손해봤다 집값 계속 오르더라.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오르면 뭐해? 이게 아닌데.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잔금도 내지 못할 형편이면서 어떻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코로나 시기에 저금리가 그때까지 계속된다고 절대 안 그렇다고 그랬죠. 코로나 때 저금리가 절대 입주 때까지 계속 될 수가 없다. 계속 안 되니까 지금 딱 입주 못하고 있죠. 4개 중에 하나는 못 들어가요. 서울도. 전국에는 3개 중에 하나는 못 들어가요. 다 속은 거죠, 업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 완화.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규제 때문에 집값 올랐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 규제 완화 때문에 훈풍 분다고 하고 있죠.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왜 완화했어요? 떨어지니까. 박근혜 정부 때 2016년부터 규제 강화한 거 알아요? 2016년부터 왜 규제 강화했어요? 집값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딱 규제해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하필 그때 탄핵돼가지고 정책이 좀 비었죠. 그동안에 심리가 확 상승해버린 거고,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다 터진 거고, 그 핵심에는 초이노믹스와 부동산 3법, 그리고 이전부터 풀어왔던 전세자금 대출에 문제가 있었다. 규제를 얼마나 완화했어요? 보면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했다, 실거주 의무 완화했다, 중도금 대출 제한, 요거 둔촌주공 한 단지를 위해서 특별히 해제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런 짓 안 한다 라고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희롱당했죠. 우리가 무순위 청약 폐지해주고 1주택 청약 당첨자 처분 의무 폐지해주고, 이제 폐지해줬는데 기존 주택 안 팔려서 못 들어온대요. 왜? 돈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았고. 이 시기에 분양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아, 이걸로 부자 되겠다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부동산 많이 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러죠. 분상제 폐지했죠. 분양가 올려주려고 분상제 폐지했어요. 대부분. 막 지금 분양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 폐지하고, 초과이익 환수 폐지하고, 주담대 제한 완화하고, 다주택 중과 폐지하고, 규제지역도 강남, 성구랑 용산 빼고는 다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완화했어요. 완화 더 할 만한 거 얼마 없죠. 이제 완화 더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미쳤다고 DSR을 폐지하겠어요? 기껏해야 이제 강남, 용산 이런 쪽에 투기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혹은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요 정도 해제해주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해제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를 보겠느냐. 많은 것들을 풀어줘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 정도 풀어주면 가격이 뜨죠. 데드캡 바운스라도 보통 난다. MB 정부 때 그랬었고, MB 정부 때 초창기에 엄청나게 풀어줬죠. 그러니까 3월부터 데드캡 바운스가 났죠.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훨씬 많이 풀어줬는데도 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왜냐면 그때는 낮출 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풀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는데, 지금은 뭘로 풀까요? 유동성을 더 뭘로 불어넣죠? 기껏해야 특례보금자리로.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 효과를 조금 보긴 봤는데 그거 금세 사그라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떨어지는 하락폭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은 어김없이 나오는 게 바닥론이죠. 바닥 찍었다, 비율 비싸게 산 비율 높아졌다, 뭐 반등한다, 반등거래 바닥론, 집값도 오른다, 바닥 쳤나, 반등했다, 어김없이 나오죠. 그러면 저런 기사들이 나올 때 진짜 반등을 했느냐, 아니면 매번 저런 기사는 늘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하락장 때 오히려 바닥 찍었다라는 기사, 반등한다는 기사들 엄청 많이 나왔다. 자, 보시면은 2010년 3월, 6월, 9월, 3월, 6월 11년 바닥 찍고 반등한다, 대세 하락 전초전이다. 자, 요즘에 딱 이런 기사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언제? 2010년 본격 하락장의 시작이죠. 2008년부터 떨어지다가 2009년에 다시 상승하다가 이게 데드캣 바운스 나고 2010년부터 본격 하락이 시작됐죠. 그때 딱 이런 기사들이 많이 떠요. 바닥 찍고 반등이 아니라 바닥 찍고 반등하는, 아까 그 연구원에서 이야기한 본인들이 좋아하는, 본인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전문가들은 저런 식으로 말해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다. 또 이야기 나오죠. 공급 부족. 자, 똑같은 이야기예요. 폭락 없을 것이다. 83% 폭락했죠. 저점 반등 분위기 솔솔. 본격 상승? 실수요자들 조바심 내고 있다. 대통령 임기 4년 차에는 집값이 상승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질 때 연도별로 계속 부추겼었죠. 내년에는 오를 것, 내년에는 오른다, 내년에는 진짜 오른다, 내년엔 진짜 오른다니까? 아, 내년엔 진짜 올라. 계속 연말마다 이거 부추기는 거는
늘 있었던 일이에요. 늘.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언론에서 저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미 늦은 거다. 이미 늦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이미 늦었는데 2030들 왜 사고 있어요? 끝물이라도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콩고물 얻어먹었다 생각하는 순간에 이 시루떡이 있죠. 누가 봐도 시루떡이죠. 우리가 이거는 시루떡이라고 합리적으로 타협을 합시다. 떡은 누가 다 먹었고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러 들어가자. 콩고물 먹었지? 네가 이거 설거지 다 해. 이게 설거지 부대예요. 먹은 건 없는데 뒤처리는 다 해주는. 지금 들어가는 게 딱 설거지 부대예요. 왜 2030만 들어가고 4050은 심드렁할까? 시큰둥할까?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라. 거기다가 특히 더 위험한 게 뭐예요? 영끌족들은 그나마 낫죠. 어쨌든 간에 엄청난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집 한 채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심각한 쪽은 어느 쪽이다? 갭투기꾼. 그러니까 갭투기꾼들이 왜 전세한테 떠넘기느냐?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전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호를 해야 돼요. 전세입자들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면요, 갭투기는 앞으로 계속 생길 겁니다. 전세 사기가 생겨나는 이유요? 세입자들의 권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갭투기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보증금 못 돌려줘서 지금 임차권 등기 설정 들어간 게 3개월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특히 경기도 이런 곳 2배로 뛰었죠. 인천은 조금 꺾였는데 서울 엄청나게 늘어났죠. 전세금을 못 돌려주고 있다. 전세금을 제대로 못 돌려주는 시기가 붕괴의 시기 아니겠어요? 그때보다 더 심각하죠. 그때는 그래도 전세자금 대출 풀어가지고 전세가라도 올렸는데 그러니까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버티긴 더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그때보다 더 훨씬 더 큰 폭락이 아직 남아있는데 저런 징조들이 계속 보이는데 뭘 자꾸 아니라고 하냐. 그때랑 똑같거나 더 심하고 부추기는 건 역시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심리는 그때보다 더 안 좋아요. 거래량이 살아났다? 살아나고 있다? 그게 과거 장기 하락장 때보다 심리가 더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매 늘어나는 거다. 자, 경매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낙찰가율은 뭐 조금 올랐는데 거의 계속 떨어지는 수순이죠. 그 다음에 낙찰률은 또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전월 대비 48.3%, 전년 대비 73.1%가 증가를 했고 그만큼 경매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거래 성사, 가격, 경쟁률 지표 모두 저조하다. 살아나려면 저런 게 살아나요. 정부에서 이번에 전세 사기 당한 사람들 경매 안 나오게 해주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죠. 요구하시는 거예요. 경매라도 안 나오게 해주라. 왜냐면 경매에 넘어가면은 전세금을 못 돌려받은 상황에서 한 최우선 변제금 정도만 받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요,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를 토대로 지금 경매 지표를 올리려는 거죠. 그것들 싹 빼봐요. 제일 지금 경매 안 되는 게 뭐예요? 전세 사기 당한 빌라, 오피스텔, 원룸. 그거 싹 빼버리면 경매 지표 올라가겠죠. 부동산 시장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세입자들을 생각해서 경매를 안 넘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세입자들을 진짜 생각했으면은 이미 대책이 나왔어야죠. 쓰잘데기 없는 데다가 돈 푸는 거 말고. 요즘에 뭐 미분양 사준다고 하죠. 그딴 데다 돈 안 쓰고 저런 걸 사가지고 매입 임대로 하면은 매입 임대로 해가지고 세입자들 보장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럴 생각은 없죠. 왜? 미분양 사주면은 건설사들이 마음 놓고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으니까 집값 안 떨어지게 방어를 할 수 있을 텐데 저런 거 사주면은 도움이 하등 안 되죠. 그래 놓고서 맨날 이런 이야기하면 정치적이래요. 방법이 있잖아요. 왜 서민들을 살릴 생각을 해야지. 방법이 있는데 쓸데가 없는 데다 돈 쓰지 말고. 왜 건설사들 잘 생각해보세요. 라이트하우스 제육볶음집 했을 때 저희가 제육볶음을 엄청 많이 만들어서 못 팔고 상하게 생겼어요. 이거 정부에서 사줘요? 기업이든 자영업자든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무리하게 투자했다가 실패한 거 정부에서 왜 그걸 보장을 해줘요? 기껏해야 자영업자 대출 연장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건설사도 대출 연장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자영업자도 연장해주니까 여기까지는 봐줄만 한데 미분양을 왜 사줘? 미친 것도 아니고. 이제는 실거주자들이 매입한다고 합니다. 4월 기사. 저도 이제 집주인입니다. 생애 첫 아파트 매수가 급반등하고 있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갭투기가 가장 많을 때 2019년에는 26%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요거는 다 집계가 안 된 거죠. 집계된 것만 이 정도였는데 지금 3월에는 3%까지 떨어졌다. 갭투기 안 하고 다 지금 실수요들이 전세 사는 대신에 저가 매수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부추기죠. 아, 그때는 투자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수요 시장이다. 실수요들이 살릴 것이다.
실수요들이 사기 시작하면서 집값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분들도 꽤 계시죠. 집값이 올라가면서 투자 수요도 따라 붙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다 개소리인 거. 계속 그런 식으로 비아냥댔죠. 너네는 라이트하우스 듣고 있으면 집값 떨어져도 집 안 산다.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안 사고 오를 땐 오른다고 안 사고 평생 안 산다. 무주택자들, 폭락론자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조롱하죠. 근데 지표가 있다니까요. 생애 첫 주택 아까 매수 비율 올라간다고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하락기에. 그리고 2014년 기점으로 초이노믹스 나오고 재건축 연하나 나오고 부동산 3법 나왔죠. 그러니까 귀신같이 실수요자들 매입 비중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막 부양 정책 펼쳤는데 비율이 올라갔다가 가격이 점차 상승하자 기보유자들의 매수세가 증가하면서 구매 비율이 떨어진다. 원래 떨어질 때 실수요자들이 사는 게 맞아요. 지금쯤 바닥이지 않을까. 너무 빨리 올라갔었는데 주제 이렇게 완화해줬는데 그러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벌써 실수요들 조금 사가지고 특례 풀어줘가지고 실수요자들 유입시켜서 아직도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도 급매라고 싸다고 사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거래량 늘어나고 이제 막 살아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왜 자꾸 부추기냐.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봤을 때 나오는 지표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나왔던 지표들에 비해서 똑같이 나오고 있거나 아니면 더 하락 쪽을 가리키는 지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 더 침체되어 있는 거다. 이 부분만 보시면은 넘어가실 일이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대폭락 할 때는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